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커프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아주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단 디안드레 에이튼 이야기인데요. 디안드레 에이튼이 놀랍게도 바이아웃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LA 레이커스를 비롯해서 여러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과연 왜 포틀랜드는 에이튼을 바이아웃 했으며 에이튼은 어떤 종류의 계약을 맺을 수 있고 또 어떤 팀들이 에이튼에 관심을 가질지 한번 동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안드레 에이튼 포틀랜드와 결별했습니다. 샴즈가 에이튼 바이아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바이아웃은 선수와 팀이 합의해서 이별하는 겁니다. 샴즈의 보도는 에이튼이 승리하는 팀에서 뛰고 싶다면서 포틀랜드 측에 바이아웃을 직접 요청했다라고 속보로 때렸습니다. 자, 디안드레 에이튼은 다들 아시겠지만 루카 돈치치보다 2계단 더 빠른 1순위로 지명된 선수죠. 네, 그리고 올 시즌 끝나고 다음 시즌이 만기였어요. 그리고 다음 시즌 연봉은 35.6mm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만 더 버티면 포틀랜드는 에이튼을 잡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빠르게 바이아웃을 했습니다. 자, 디안드레 에이튼이 실망스럽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실력이 떨어지는 선수냐? 그렇지는 않았죠. 일단 데뷔 이후에 첫 7시즌 동안 무려 더블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 7시즌 동안 더블러, 그러니까 7시즌 내리 더블을 기록한 선수를 살펴보면 디안드레 에이튼이 놀랍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야니스 아데토쿤보, 그 다음에 니콜라 부세비치, 그리고 루디 고베어까지 현역 가운데에는 4명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디안드레 에이튼 같은 경우에 2018년 드래프트 1순위 치고는 무언가 좀 아쉬움이 있는 선수긴 합니다만 1순위의 기대에 완전히 미치지 못한 망픽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수가 물론 만기 계약자긴 합니다만 바이아웃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자, 그렇다면 새 계약은 언제 가능하냐? 일단 포틀랜드는 당연히 바이아웃을 했기 때문에 포틀랜드는 에이튼과 계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9개 팀들이 디안드레 에이튼을 오는 7월 3일 목요일 오전 6시 그 이후로 FA 계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7월 3일 목요일 오전 6시에 즉 에이튼은 FA 자격을 획득하게 되고요. 현지에서는 디안드레 에이튼이 미니멈 계약을 받아들인다면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이 붙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일단 바이아웃은 내가 갈 팀과의 계약을 미리 계약을 맺어놓고 바이아웃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디안드레 에이튼이 내가 15밀을 양보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포틀랜드는 15밀을 아끼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새로운 팀과 미니멈 계약을 맺는다면 내가 10밀 이상 날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포틀랜드와 미리 15밀 금액을 양보하고 바이아웃 됐는데 내가 풀 MLE를 받아. 그러면 15밀 거의 가까운 금액이 풀 MLE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디안드레 에이튼은 손해보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팀이 디안드레 에이튼에게 적은 돈을 줄 수 있다면 이거는 훨씬 더 많은 팀들이 달려들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포틀랜드는 아마도 추측이긴 합니다만 디안드레 에이튼이 MLE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했을 거예요. 네, 물론 디안드레 에이튼이 훨씬 더 양보한 금액이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MLE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판단 아래 13일 전후의 셀러리 절약을 주된 이유로 삼았을 겁니다. 물론 에이튼이 먼저 바이아웃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포틀랜드 입장에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팀 내에 전도 유망하는 빅맨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디안드레 에이튼은 지금 포틀랜드의 타임라인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 에이튼을 우리가 쓰지 못하고 또 에이튼과 불편한 동행을 이어가고 또 에이튼에게 35.6밀을 다 줄 바에야 우리 젊은 선수들에게 길터주고 그리고 돈도 어느 정도 아끼면서 이렇게 바이아웃 하자라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일단 영입 후보는 크게 4팀일 것 같아요. 현재 보도에 따르면 레이커스가 가장 앞서 있다, 이런 보도가 바로 나왔었는데 일단 레이커스는 주전 센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디안드레 에이튼과 루카 돈치치의 에이전트가 같아요. 그리고 둘은 드래프트 동기고요. 이 에이전트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빌 더피라는 굉장히 유명한 양반인데 돈치치와 에이튼을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커스는 주전 센터가 없죠. 에이튼이 간다면 많은 시간을 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러키 벅스도 후보군 가운데 하나예요. 일단 브룩 로페즈가 FA고 로페즈는 미러키를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디안드레 에이튼과 야니스가 또 에이전트가 같아요. 즉 돈치치, 야니스, 에이튼은 빌 더피의 고객입니다. 그 다음에 미러키 입장에서는 야니스 아데토쿤보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됩니다.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라도 해야 돼요. 그렇다면 바이아웃으로 갑자기 풀려난 디안드레 에이튼을 잡는다면 야니스의 마음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겠죠. 자, 또 한 구단은 보스턴입니다. 자, 물론 보스턴이 현재 샐러리를 덜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호포드와 코넷이 동시에 팀을 떠날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어요. 네, 호포드는 뉴욕 혹은 뭐 르코넷은 샌안토니오로 갈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떴는데 만약에 간다면 생애 첫 동부 소속이고 그리고 디안드레 에이튼이 그냥 단년 계약이 아니라 뭐 2년 정도 계약을 맺는다면 보스턴 역시도 다음 시즌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로스터를 꾸려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1998년생이니까 제이슨 테이텀과도 나이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팀은 골든스테이트죠. 네, 골든스테이트는 케번 루니가 FA고요. 계속해서 뭐 빅맨 포지션, 특히나 5번 포지션이 약합니다. 무주공선이나 다름없는데 디안드레 에이튼 입장에서는 익숙한 퍼시픽 디비전이기도 하고요. 물론 스티브 커 감독이 스몰 라인업을 많이 돌리기 때문에 3점 능력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에이튼과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디안드레 에이튼이 계속해서 뭐 주로 퍼시픽 디비전, 그 다음에 포틀랜드도 샌프란시스코 위에 있는 도시잖아요. 이 이주거리가 굉장히 길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강점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만 디안드레 에이튼이 지난 두 시즌 동안에는 69경기나 결장을 했어요. 물론 지난 시즌 40경기만 뛰는 와중에 종아리 아팠을 때 뭐 충분히 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영건들에게 또 출전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뛰지 않은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난 두 시즌 동안 69경기에 결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우려스럽죠. 지난 두 시즌 하면 포틀랜드 소속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포틀랜드 소속으로 95경기 뛰었고 69경기를 결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연봉이죠. 만약이 아니죠. 새 팀으로는 무조건 갈 겁니다. 그렇다면 연봉은 어떻게 될까? 자, 일단 샐러리 감축을 통해서 익셉션, 그러니까 예외 조항을 사용 가능한 팀들이 주요 후보겠죠. 일단 디안드레 에이튼은 루징 팀에서는 뛰지 않을 겁니다. 위닝 팀에서 뛰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시즌에 플레이오프 진출하거나 우승 후보이거나 아니면 윈나우 팀에게 지금 많은 관심을 받겠죠. 그리고 이 바이아웃 관련해서는 에이프런 페널티, 그러니까 시즌 도중에는 세컨드 에이프런 초과한 팀들 아예 바이아웃에서 죽죽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이아웃 관련 에이프런 페널티는 정규 시즌에만 적용됩니다. 지금은 정규 시즌이 아닌 비시즌이잖아요. 그런데 비시즌은 에이프런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포틀랜드를 제외한 29개 팀 모두 다 계약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친정의 피닉스 선즈는 뭐 아예 무관심하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뭐 서로 썩 달갑지 않게 헤어졌기 때문에 뭐 너무나 당연한 처사입니다. 자, 고로 피닉스를 제외한 28개 팀이 계약을 당연히 맺을 수 있고 이 가운데에 예외 조항을 쓸 수 있는 팀들이 디안드레 에이튼을 영입하겠죠. 자, 2025년 2월에도 포틀랜드는 에이튼 트레이드를 시도했습니다. 픽이라도 받아올 심산이었는데 디안드레 에이튼의 연봉이 35.6밀이다 보니까 85%를 매치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거의 30밀 전후의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데 각 팀에서 30밀 정도 받는 선수들은 다 유의미한 전력 증대 요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았던 거죠. 만약에 디안드레 에이튼의 연봉이 한 20밀 전후였으면 트레이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연봉이 높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어떤 팀들로부터 제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예 no interest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 어떤 팀들로부터도 흥미를 이끌지 못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뭐 포틀랜드도 에이튼을 내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방안 가운데 하나가 디안드레 에이튼이 먼저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바이아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연봉 규모는 얼마가 될까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죠. 1년 미니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니멈을 받게 되면 디안드레 에이튼 쪽에서 굉장히 큰 금액의 양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10밀 정도만 양보하고 포틀랜드 쪽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미니멈이면 10밀 마이너스 미니멈이 되니까 결국에는 디안드레 에이튼이 굉장히 많은 금액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혹은 10에서 15밀. 네, 그러니까 미니멈보다는 훨씬 많지만 20밀을 초과해서 계약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풀 MLE 단연 계약 혹은 1+1 계약을 맺을 수도 있겠죠. 네, 풀 MLE가 14밀이니까 10에서 15밀과는 뭐 거의 비슷한 그런 범위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시장에서 셀러리 캡 여유가 많은 팀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브루클린 네츠 정도가 언더캡이고 나머지 팀들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에이튼이 원하는 팀들은 플레이오프 혹은 우승 후보들입니다.
그런데 이 강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예외 조항이 바로 풀 MLE예요. 결국에는 10에서 15일 사이인 풀 MLE, 13일 정도를 쓸 수가 있는데 디안드레 에이튼이 아직도 젊고 7년 연속 더블 더블을 달성했으며 그리고 디안드레 에이튼 본인도 다음 계약이 중요하죠. 왜냐면 FA로 풀린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니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다면 결국 가장 높은 예외 조항을 가지고 있는 팀과 풀 MLE로 뭐 단연 계약이나 혹은 2년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튼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포틀랜드의 인사이드는 여전히 풍부합니다. 듀옵 리스 1996년생 중고 신예고요. 2m 11cm입니다. 그리고 로버트 윌리엄 3세 뭐 한때 1라운드 픽을 반내 만했었는데 지금 포틀랜드의 지상 과제는 로윌 3과 제라미 그랜트를 처분하는 겁니다. 1997년생으로서 타임라인도 썩 맞지 않고요. 부상이 너무 잦아요. 자, 그리고 도노반 클링언 2004년생 그리고 2m 18cm의 장신 선수인데 에이튼이 이제 떠났기 때문에 도노반 클링언이 주전 빅맨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 쉐이든 샤프와 그리고 디안드레 에이튼의 호흡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쉐이든 샤프와 도노반 클링언 그리고 주전으로 뛸 가능성이 높은 스쿠 앤더슨과 클링언이라면 새로운 조합,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1라운드 16순위로 뽑은 양한센, 클링언과 마찬가지로 2m 18cm 잘 성장을 한다면 2m 18cm짜리 두 명의 선수가 주전과 백업으로서 번갈아 30분, 18분 최상의 그림이겠죠. 그리고 듀옵 리스가 뒤를 받치는 그림이 될 텐데 자, 어쨌든 클링언과 양한센 이 두 명의 키가 같은 2004년생, 2005년생 선수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에이튼은 픽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이 아니었어요. 2라운드 픽조차 디안드레 에이튼을 위해서 쓰고 싶은 팀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에이튼의 몸값이 너무 비싸기도 했고 그리고 에이튼의 이 몸값에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서 유의미한 자원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에이튼으로 무언가를 바꿔오거나 받아올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걸 포틀랜드는 깨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때마침 디안드레 에이튼이 바이아웃을 요청했네? 그렇다면 포틀랜드 입장에서도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13일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아웃을 통해서 샐러리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팀과 계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디안드레 에이튼이 어느 정도 금액을 양보하겠다. 이럴 수 없어요. 우선순위는 디안드레 에이튼이 구단에게 돈 아끼세요. 제가 신밀 덜 받을게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디안드레 에이튼이 다른 팀과 얼마의 계약을 맺든 간에 포틀랜드는 그만큼의 금액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디안드레 에이튼은 새로운 팀과 얼마의 계약을 맺고 포틀랜드와 얼마의 금액을 양보했던 간에 35.6밀을 그 합계가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안드레 에이튼 입장에서는 정말 잘된 케이스가 동률이고 연봉 동결이고 기본적으로는 바이아웃은 선수가 양보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가 양보하는 구조라면 기존 소속팀은 바이아웃하는 대가로 샐러리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아웃을 통해서 샐러리를 조금이라도 아끼는 동시에 차고 넘치는 유망주 빅맨들이 둘이나 있잖아요. 클링언과 양한센. 이 선수들에게 자리를 터주기 위한 움직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에이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뛸 자리가 많지 않고 나의 입지가 높지 않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내가 벤치에서 출전하고 혹은 DNP가 많아지고 기록도 깎이고 그동안 정말 애지중지 쌓아왔었던 7년 연속 더블 더블 기록이 깨진다면 FA 시장을 앞두고 나의 가치, 나의 주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이튼이 위닝팀에서 뛰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서 바이아웃을 요청한 거죠. 그러니까 에이튼 쪽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포틀랜드 측면에 서서도 지금의 바이아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수용이 가능한 그런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7월 3일 목요일 오전 6시부터 FA 자격을 획득하는 에이튼입니다. 자, 그 전에 수많은 팀들이 에이튼 캠프에 접촉을 하게 될 텐데 빌더피 에이전트와 또 에이튼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상 디안드레 에이튼에 대한 소식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 6시, 7시부터 어마어마한 계약 소식이 터질 텐데 빠르게 또 준비해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